2017년 오늘이 마지막 에피소드 녹음이거든요. 마지막 방송이네요, 진짜. 네,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이죠. 야, 또 이렇게 또 한 해가. 네. 아, 참. 근데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액티브한. 그렇죠. 액티브한. 네. 네. 뭐 대한민국이 그래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별의별 일이 다 터졌는데 올해는 또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아니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고 만약에 임기대 그대로 했다면은 지금쯤 우리가 울고 있을지. 괜찮아. 선거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울고 있을지, 웃고 있을지 그것도 그렇죠. 그러네요. 빨리 아웃되고 5월에 치러진 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조기 대선 정말 잘 됐고. 예. 뭐 외신들도 극찬을 했던 민주주의 막내가 민주주의 미래를 보여줬다. 그런 평도 듣고 그렇죠. 오늘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정말 진보 세력이 20년, 30년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랑 같이. 그거는 홍준표도 공약한 건데 또 지들 불리하니까 쓱 말을 바꿨는데 국회 발의가 안 되면 뭐 대통령 발의라도 해가지고 올해가 내년에 정 안 되면 어쨌든 내후년이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4년 중임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또한 8년 당연히 또 우리가 집권하고 그럼 총 13년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도 조금 정화되는. 그렇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에서 8년 하고. 평생. 계속. 21년이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녹음이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 뭔데요? 1월 1일.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은. 크리스마스도 하는데 뭐 1월 1일 뭐라고 합니다. 해보러 가려고요? 아니, 뭐. 그래요. 해보려고. 그날도 뭐 아침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날도 그럼 전날 새벽까지 술 먹고 아침 방송 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는 해나 홍콩에서 보는 해나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봐요 그냥. 진짜 이제 홍콩 얘기 한 번만 더 죽일 거야 진짜로. 홍콩 좀 더 빨리 뜨지 않나요? 1월 1일도 방송하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 홍콩에서는 막 그런 거 한다면서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불꽃 축제 같은 거 엄청나죠. 빅토리아 항구 이런 데서 그런 거. 호주도요. 조사를 다 했군요 이미. 불꽃놀이 아니 그거 몰라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 볼 거면 갔겠지 내가. 근데 그거 구정 때 하지 않나요? 구정 때도 해요. 아니 1월 1일. 1월 1일 합니까? 그 하여튼 뭐 그게 보기는 좋다 그러더라고.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구정 때 하죠. 어디서 한국화약에서 만드는 건가? 응? 그럴 리가. 한국화약에서도 좀 잘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1월 1일에도 여러분 휴일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안가에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띠입니다 이제. 개띠예요 올해가? 내년이. 네. 아 그래요? 네. 내년이. 뭐 몇 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라고 합니다. 뭐 맨날 그걸 뭐 끼워 맞추기지 뭐. 죄다 황금이래. 황금 닭도 있고. 네. 어쨌든 개띠입니다. 파리 개띠 애들 내가 많이 만났는데. 파리? 네. 파리요? 파리 개띠. 파리면은 지금 36이네요. 그쯤 됐죠. 다들 아줌마가 돼가지고. 36이 뭐 아줌마예요. 아니 다들 결혼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사 토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홍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파기환송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야 끝났잖아요. 무죄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가 무죄를 받고 당대표를 계속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근데 요거는 사실은 무죄를 들어준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그때 그 진술했었던 윤승모가 진술을 바꾼 게 가장 큰 핵심적인 사유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친홍체제 구축이 약간 가속화될 예, 그렇죠. 될 수밖에 없죠. 당대표가 굳건하게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뭐 홍준표가 지금 입이 귀에 걸렸죠. 걸려가지고 뭐 검사의 책임을 물을 거란 둥 뭐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그 최욱 씨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 그런 말 했잖아. 여기 들어가 지금 홍준표 좋아하지만 좋은 게 아니다. 뭘 좋아서 조금 있으면 아웃될 사람이 뭘 좋아서 난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뭐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사가 성한종이가 죽으면서 메모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야 누구 몇 억, 누구 몇 억 이렇게 쓴 것 때문에 그거를 시작한 검찰이 거니까. 만들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자필 위조란 뜻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거짓말할 것 같아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고 봐요. 다만 증거가 부족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게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지. 이게 무죄가 났다고 해서 홍준표 자체가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 조작이 왜 또 말이 안 되냐면 홍준표 지가 검사일 때 증거 없이 뇌물 사건 증거 없이 막 잡아넣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박철원이에요. 박철원 잡아넣을 때 홍준표 증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 뇌물 사건은 원래 증거가 없다 그랬어. 야 똑같잖아 지금 니하고. 근데 니는 나 그래 죽은 성한종이가 남긴 메모라도 있지. 박철원 잡아넣을 때 니가 뭔 증거가 있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거 증거를 조작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홍준표는 정말 천운으로 빠져나갔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고 직후에 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물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쫄 필요도 전혀 없고요. 물을 방법도 없어요. 나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법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상한 발언 하고 나서 지금 판결이 다 진경준이도 무죄 났어.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이 무죄난 거는요. 그 넥슨 그 사장이 이 진경준이한테 잘 보이려고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힘이 세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나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갖고 그랜저야 뭐야 에쿠스야 씨 하여튼 뭐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험성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거야. 장난치냐 지금? 그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야? 이게 뇌물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 있잖아요. 다 뇌물이 아니지. 뭐 뇌물이야 그게? 정말 이상한 판결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그 힘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비의 힘이 미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법원의 판결을 지금 대법원에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적폐는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지금. 판사들이 지금 연이어 이상한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데도 대법원장은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자빠졌고 말이지. 뭐 그거 하라고 대법원장 안 틀어놓은 줄 알아? 그런 얘기 하라고? 웃기는 놈들 아니야 이거. 이게 홍준표 판결은 그래 지금 증거라고 하는 거는 성한종 메모 그리고 윤숙모의 증언. 근데 윤숙모의 증언이 조금 이상해졌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진경준은 무죄한다는 거야. 뇌물도 있고 그러니까 주고받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무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짓을 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거를. 진경준이 홍준표한테 묻혔어요 다. 사람들 그렇죠.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 지금 보통 몇백 채 있고 이런데. 대한민국 엘리트들 특히 법조인들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하면요 여기에다 반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발 엄청 했다고 진경준 거는 있을 수도 없다고. 이런 걸 어떻게 이걸 파기환송을 시켜? 이게 다시 저는 뭐 파기환송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봐라. 이건 법리로도 뭐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험이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뇌물준 새끼들 그걸 다 빠져나가요. 나 보험이었어. 그냥 잘 봐주겠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돈 줬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기 나름인 건데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홍준표 무죄 확정으로 당권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화된 당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좀 바랐던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저 당은 이제 홍준표는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김무성이가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만 네. 조금 있으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지가 대표 나와서 연일 시끄럽게 막 떠들었잖아요. 잠깐 조용했던 적이 언제냐면 홍준표가 자꾸 페이스북으로 이상한 말 하고 친박이 거기다 반격하고 시끄러졌잖아요. 원내대표 할 때. 시끄러우니까 그때 딱 조용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떠들었거든요.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 마음대로 할 거라고. 이제는 뭐 지금 발목에 채울 이것까지 지금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난리칠 겁니다. 독고다이로. 그러면 저 당은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홍준표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보고 있을 거예요. 특히 지방선거 공천 때
이항구가 지난번에 공천 때 개 지랄 해줘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돈 많이 받았잖아. 많은 돈 받았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역단체장 6곳 승리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광역단체장 6곳을 내 입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택도 없는 소리, 6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택도 없어요. 그 6개 중에 뭐 서울, 부산, 경기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가져올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친박들이 지금 조용하게 저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 뭐 하면서 저 친박에 관계 있는 사람 다 잘라내려고 홍준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내부는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해주길. 내분이 얼마나 세게 될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무죄를 확정을 받고 내년 6월이죠.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인재 영입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인재 영입의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요. 아니 그 인재들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어쨌든 그 여기 홍준표는 보니까 거기 총 맞은 사람 몇명 사활을 보이는데? 걸어야 되기 때문에 총 맞고 싶은 사람 몇 명 보이는데 이름이. 아니 봐요. 인재 영입도요. 되는 집에 다 몰려요. 되는 집에. 아 그럼요. 지금 민주당 같은 데는 서로 후보 따내려고 난립니다. 난리. 탈당해서 오시는 분들 다 엄청 모여들고 많아요. 있어. 왜냐면 민주당 간판 들면 지금 뭐 누가 봐도 당선 각이잖아. 근데 자유한국당 간판 들면 누가 봐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빼고는 다 떨어지는 각이야.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가요? 미쳤어요? 들어가게? 나 같아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하러 들어가 거기. 무조건 떨어지는데. 개방신이지. 그러니까 인재 영입한다 그래도 괜찮은 인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홍정욱 나오잖아요. 네. 이거 흘러간 노래지. 이게 뭐 참신합니까 이거? 언제적 홍정욱이야? 그리고 홍정욱이 나오면요 깔 거 엄청 많아요. 병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럴드 경제문도 시작해갖고 깔 거 엄청 많습니다. 가족 문제까지 해갖고 그래 홍정욱은 까이고 싶지 않을 거야. 발가벗고 싶고 싶지 않을 거라고.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나오면 더 좋아. 내가 앞장서서 까발려줄게. 얼마나 이 인간이 잘못된 인간인지 그거 다. 그러니까 홍정욱 나와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홍정욱도 뭐 이게 무슨 뭐 참신한 인재 아니지. 얼굴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지사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병준 박근혜 때 뭐였어 마지막에 뭐 거국내가 가지고 총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멍청하지 다 했잖아. 네, 안 복구 돼. 나오고. 헬렐레 총리가 이때 나왔던 말이죠. 네. 김병준, 김용태, 홍정욱 이런 사람들이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김용태는 인재 영입이 아니지만 나오고 싶으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봐. 경남지사 안대희. 그 뭐야? 그 새로운 인물이에요? 다 흘러간 노래지? 어? 네, 예비 경선에 뭐 충남지사 이왕구 얘기도 나오대? 토일이가 충남 기반이니까 원래 나오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다시 소리지. 나오면 다 끝났는데. 참 인재 없어요. 아무리 이 하마평에 참으셔도. 오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이 생각대로 된다면. 부산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제원의 친형인 장제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분도 나오고 싶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오라 그래. 네, 우리 당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이 출마를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다들 나오시고 어쨌든 홍준표는 지방선거까지 일단은 시한부 당권을 예. 누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남은 6개월 동안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전성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6개월 뒤면 사라질 인간이기 때문에. 네, 평생 네. 하고 싶은 말을 이 6개월 몰아서 하길 바래요. 하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다. 근데 6개월의 시간이 존나 길 것 같지? 존나 짧아요. 금방 갑니다. 우리 준표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아 좋네. 우리 준비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지난주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2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를 못하면서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일단 뭐 법안 처리는 하나도 못했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이우현 등의 이런 신면 처리도 다음 달 9일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체포동의안이죠. 그래서 결국은 방탄국회 된 거지 뭐. 최경환이랑 이우현이랑 결과적으로 방탄국회가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결국 자유한국당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무슨 뭐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렇다고 미루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지금 어쨌든 정쟁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민생 법안들 처리가 안 됐고 감사원장 대법원관 임명 동의안도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 지지층 결집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20%도 안 나와. 그거 결집시키면 뭐하냐, 이제? 에? 오히려 나이브하게 있는 사람들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이따오 짓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개헌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 네. 야 홍준표 니네 당 대표가 이거 약속한 거야. 대선 후보 때 했고 안철수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와갖고 안 된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홍준표가 당대표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누가 봐도 국회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그러졌는 건 누구 탓이야?
누가 더 많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히려 민주당에도 플러스 된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에서 부동층이라고 하는 우파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는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지지로 안 넘어가거든요. 바른정당은 줘봤자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자기가 자기 씨를 말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고. 근데 지금 당 내분에 휩싸인 상태에서 국회까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된다. 이거는 정부 여당 탓이 아니지. 발목 잡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본회의가 무산이 된 이유가 개헌특위 연장 때문이잖아요. 근데 일단 양쪽 다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헌 시점을 못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못 박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바보들 가지고 지들이 공약한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못을 박아야지.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야. 계속 논의만 해라 그러면 평생.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으니까 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사실은 여야 모든 정당들이 다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시기를 가지고 이제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그리고 민주당이 한 번 양보했잖아, 연장하는 걸로. 연장을 양보했으면 자유한국당도 못 박는 건 양보해야지. 기브앤테이크지 정치라는 게. 다들 뭐 니들 마음대로 해줄까? 그러면 홍준표가 대통령 해라 왜. 니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홍준표가 저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110석을 넘게 갖고 있는 어려우면 대통령 발의라도 해야지. 정부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임시국회가 또 연장이 되면서 최경환 의원 같은 이런 비리의원들은 시간을 좀 벌었네요. 시간을 벌어봤자 뭐 깜빵 가는 거. 아니 매를 먼저 맞는 게 낫지 뭐. 그런가? 뭐 뒤에 들어가면 뭐 빵 덜 사나? 똑같이. 아니, 군대도 빨리 어린 나이에 갔다 오는 게 좋아요. 그럼요. 한 살이라도 어릴 어차피 때. 갈 건데. 어차피 가실 건데.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잘못한 애 한 10명 있잖아요. 나와! 때리잖아. 맨 앞에 맞는 게 제일 나아. 하긴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해. 그 10번째 맞아봐. 앞에 9명 맞을 때까지 계속 쫄아야 돼. 어우씨, 계속 쫄아야 돼. 네. 선생님이 힘이 빠질 거라 생각하지만 딱히 힘이 빠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늘 균등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몰라 한 8번째, 9번째까지는 힘이 빠져 약하게 때릴지 모르지만 10번째 되면 힘을 짜내가지고 세게 때려. 이제. 그렇지, 마지막이라고 세게 때린다고. 마지막에 맞는 새끼가 제일 많이 쳐맞아요. 그러니까 최경환 이 의원도 가장 세게 쳐맞을 것이다. 네. 근데 일단 국회가 진짜 지금 민주당 말고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국민의당도 저러고 있고. 좀 당분간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까지는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6개월 빨리 간다고 했으니까. 네. 6개월 동안 준표만 신났네요. 예.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6개월 이어봅시다. 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7년 내국인 출국자 수가 2,600만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 대비해서 절반이 해외로 나간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고. 출국률 세계 1위. 출국률로 따지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만이 1위였대요. 네, 맞아요. 총 인구의 40%가 나간다. 아. 근데 우리는 50%가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한 명이 한 5번, 6번 나간 사람이 있겠지.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문화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아니 뭐 1년에 해외여행 2-3번 가는 것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그리고 그게 중산층의 뭐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이제 욜로 라이프나 자기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걸 즐겨하는 세대가 등장한 거죠. 아,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 가는데 굉장히 자유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평생 해외여행 가는 건 환갑 넘어서 친구들이 개하고 이렇게 갔거든. 그전에 80년대는 뭐 해외여행 아무도 못 갔으니까. 90년대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혹은 80년대 중반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 많이 갔다고. 당연한 거였어요. 커서 당연히 또 가는 거야. 또 어릴 때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해외로 많이 나가는지. 저 요즘에 하나 또 있어요. 네. 태교 여행도 생겼습니다. 맞아요. 태교 여행으로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외국을. 그건 그냥 외국 가고 싶어서 끼워 맞추기지. 끼워 맞췄으니까 아니, 애가 대학생들도 생겼겠지. 보면은 뭐 500일이다, 뭐 300일이다 해가지고 외국 여행 막 가던데. 500일 동안 이제 둘이 같이 저금하고 이러나요? 여행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 뭐 이렇게 저축 같은 거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해외여행 많이 가는 이유는 국내보다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 돈이나 뭐 중국, 아니, 일본 가는 제주도 가는 게 더 비싸. 아니 제주도가 맞아. 제일 비쌉니다. 아, 그럼? 저 최근에 일본 2박 3일 갔다 왔는데 한 30, 40 썼어요. 제주도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뭐 먹으면 그걸로 안 돼. 작살 납니다, 진짜. 제주도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30세 이하 여행도 30세 이하의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도 지금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창석이하고 누리랑 둘이 커플이야. 네. 부산에 한번 여행 갔다 올까? KTX 왕복에 하룻밤 자고 먹고 하면은 차라리 저 베트남, 동남아 가는 게 훨씬 싸요. 안 그래? 맞아요. 아니면 일본에 저 후쿠오카나 가까운데 배 타고 가도 훨씬 싸. 근데 뭐하러 국내 여행을 가나? 차라리 해외여행 가는 거 낫지. 그러니까 국내 여행비나 해외여행비나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해외를 가자. 옛날에는요 해외여행 가면 뭐 사치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네. 맞아. 그 IMF 이후에 뭐 해외여행 많이 가서 달러 많이 썼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한국 여행이 국내가 더 비싸니까 해외로 가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지. 여름에 아주 가깝게 피서를 할 수 있는 건 바닷가잖아요. 뭐 경포대도 가고 대천도 가고. 근데 봐 평상시에 뭐 2,000원 하던 컵라면을 그때는 5,000원씩 쳐받고 누가 가고 싶냐고. 그걸 누가 만들어놨는데 이번 여름에 조금 바다가 보이는 전경을 가진 펜션은 1박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냐고 거기를. 네. 어? 1박에 60. 못 가겠다. 1박에 60이었어요. 근데 서울 근교에 있는 호캉스라고 해서 호텔에 하루에 숙박하는 게 진짜 좋은 것도 한 20만 원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아까 얘기한 뭐 세부나 이런 데 가서요. 풀빌라 잡으면 돼. 훨씬 나. 그럼요. 안 그래? 거기 가갖고 저 필리핀 이런 거 가서 안마 받아봐. 1, 2만 원이면 오늘 뭐 다 해주고. 완전히 얼마나 뭐 다 해줍니까? 아니 가족이 이 새끼한테 생각이 고르게 이 새끼 나쁜 새끼 이거. 아니 나 궁금해서 안 가봐서. 대가리 그밖에 없지. 아니 안 가봐서 궁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소득도 많이 증가를 하고 해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건 좋은데 사실 내수 활성화에 돈을 안 쓰고 해외에서만 돈을 쓴다라고 하면 또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김생민을 싫어해요. 또 김생민인데.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이런 거.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돈을 써야 국내 소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저축이 미덕이 사회도 지났어.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축하면 20%씩 이자 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다 열심히 허리띠 메고 저축했지. 지금은 뭐 저축 가지고 뭐 먹고 삽니까? 아니야. 자꾸 돈 있는 사람이 자꾸 써야 돼요. 써야 이 나라가 돌아가. 그런데 뭐 김세민처럼 맨날 스튜피 하면 돈 못 쓰게 하고 그래놓고 지는 광고 다 합쳐하고. 지금 광고 많이 찍은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죠 좀. 아니 게임 그 프로에 나오잖아요. 게임 절대 하지 마라. 그거 멍청한 짓이라고. 그리고 지 요즘 게임 광고 찍는다? 그게 말이 되냐? 논리가 맞냐? 그게 앞뒤가? 그런 거잖아. 박중훈이가 오비 라라라 광고 찍고 맨날 크라운 맥주만 처마시는 거잖아. 그게 뭐야 그게? K9 광고 찍고 자기는 아우디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삼성 다니면서 LG 핸드폰 사용하는 거 똑같잖아 그게. 가려서 광고도 가려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분은 뭐 돈 버는 게 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행도 뭐 근처를 가는 게 아니라 하와이, 스페인, 뭐 스위스, 뉴질랜드 이렇게 멀리 막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가 좀 잘 돼 있고 우리 세대가 그리고 인터넷이나 지금 뭐 여행에 미치다. 뭐 딩고 트래블 이런 데 가면은 최저가로 여행 해외 여행 다녀오기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맞아요. 땡처리 뭐 이런 거. 땡처리 특가 이런 어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접근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만 3박 4일 30만 원에 다녀오기 이러면 갔다 오거든요. 근데 실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뭐 전부 다 내국 여행이 활성화돼야 내수가 올라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나간 사람들 강제로 나가지 마. 그건 안 되죠. 1년에 2번 이상 나가지 마. 그건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관광자원개발공사 뭐 하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걸 개발하고 또 지자체랑 협력해가지고 또 가격이 비싸면은 적정선을 유지하게끔 단속도 좀 하고 여름에 바가지 같은 거 단속해야죠. 단속도 좀 하고 또 저는 관광지 가면 짜증나는 게 그런 거야. 삐끼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막 차를 막 이렇게 안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 한창 심했어요. 그 삐끼도 좀 없어지고 그걸 다 같이 노력해갖고 정말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여행이 바꿔야죠. 그냥 무조건 뭐 관광객들한테 해외 나가지 마라. 나라만 간다. 이런다고 해서 안 나갑니까? 예, 막연한 애국심으로 먹히지 않고 아까 전에 관광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의하는 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폭포 만드는 게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폭포,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포 이런 것들을 온 동네 다 만든 거예요. 그 지역과 상관없이.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유행하냐면 한옥이 유행하니까 온 동네 한옥 마을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특색을 하나도 못 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특산품이나 먹거리도 개발 안 하는 게 뭐 우리나라가 저기 있었으면 앞에서 번데기를 팔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많아 인터넷에 보면은 그랜드 캐년이나 참 예쁜 곳이 있으면 우리나라 앞에서 저기서 번데기 팔고 있겠지. 뭐 하고 있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관광지를 훼손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규율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걸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그 사람들이 가지. 사실 추울 때 추운 나라로 가고 우리나라 겨울인데 뭐 여름 나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추운 나라도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추운 나라만의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막연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해외여행 그 한국인들이 느끼는 만족도 1위 탑10 국가 한번 소개해줘봐요. 네. 하와이가 1위예요? 네, 하와이를. 이거 하라고 하면. 하와이 좋지. 그리고 쭉 순서대로 말씀해드릴게요.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체코, 싱가포르,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까지. 네. 와, 호주, 일본 두 군데 가봤네요. 두 군데 가봤는데 저는 호주는 밤에 술을 안 팔더라고. 거기는 7시면 문 닫아요. 그게 진짜? 너무 싫었어. 미리 사다 놓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그랬어. 그리고 편의점에서 술을 안 팔아. 버틀샵에만 팔습니다. 그게 좀 짜증나. 그게 좀 별로던데. 뭐 카지노가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일본은 제가 일본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래도 매년 가면 매년 새로워요. 그래서 뭐 일본 가면 일단은 뭐 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또 맛있는 게 많잖아. 맛있는 게 많아요.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오게끔 만드는데 지금 최하위 국가가 홍콩, 중국, 인도예요. 만족도입니다. 이걸 만족도. 그러니까 홍콩, 중국, 인도. 일단 홍콩은 비싸. 모든 게. 그게 만족도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게 가성비가 많이 가성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나 중국 같은 인프라가 많이 떨어져요. 여행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불친절하고. 중국도 사기치려고 하고. 난 중국은 진짜 별로였어. 그러니까 또 좀 청결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이제 불만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가지 다시 안 간다고. 그렇죠. 저도 중국 한 번 갔거든요. 다시 안 갑니다. 누가 중국 가자고. 난 안 가. 딴 데 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한국도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면 다시 안 올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재방문. 그러니까 명동에서도 바가지 쓰고 요우커들이 빡쳐서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이런 설문조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절시켜야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거 만족도 말고요. 여행 환경 쾌적도는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일본, 3위가 스위스예요. 이게 다 편해. 깔끔하고. 이 세 나라는 교통이 편하고 또 깔끔해. 이 세 나라 다 깨끗합니다. 거리에. 치안도 좋고. 치안도 좋고. 그러니까 치안은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에도 안 떨어져요. 네. 어디에도 안 떨어집니다. 술 먹고 필름 끊겨도 집이 잘 가고.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뭐 강도, 강간, 뭐 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하위권이에요. 1등은 하나 있어. 뭡니까? 사기. 우리는 사기만, 대한민국은 사기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조이파를 배출한 나라인데 그럼. 사기만 조심하면 된다. 여기 있잖아, 홍콩 사기 10원. 그러니까 치안은 안전해요. 사기 빼고는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한국이 괜찮다. 진짜 그리고 안전합니다. 편의 시설도 한국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24시간 내내 어디 가도 배달해도 되고 그 편의점 항상 24시간 그러니까 있고. 외국 사람들 매번 놀라는 게 한강 강변에서 피자나 통닭을 시켰는데 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교통도 전 세계 어디 나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가격이 쌉니다. 대중교통이 엄청 싸요. 진짜 싼 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친절도라든가 또 물가라든가 우리 물가가 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결도 이런 데서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청결도 같은 거 이래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요즘에 그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리게 해서 쓰레기통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쓰레기통이 아예 없진 않고 있긴 있어요. 어쩌다 하나 있잖아. 어쩌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쓰레기를? 들고 다니죠. 아니 저기 뭐 해경이 잘못했다고 해경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쓰레기 없애려면 쓰레기통을 없애면 된다. 아니 그래가지고 뭐 버스 터미널 이런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류장 이런데 다 쓰레기 올려놓잖아. 그 정류장에 보면 입구가 막혀서 이렇게 딱 쓰레기가 마중 나와 있어요. 누가 한 명 올려놓으면 그게 다 쓰레기로 놓은 거거든. 그래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 과연 이게 쓰레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됐을까? 나 아니라고 봐요. 이거 한번 용역이랑 해갖고 연구를 배울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강남 대로에 보면은 쓰레기통 없는 거리가 있어요. 그 대로변에. 그래서 쓰레기 좀 없어졌다라는 연구 용역을 강남구에서 발표를 해서. 어쨌든 그걸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도 약간 저번에 DDR이네요. 그런 거죠. 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최다 여행국 같은 경우에는 37.7% 일본. 그래요. 가까우니까. 또 배 타면 더 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직장인들 금요일 밤에 떠나가지고 뭐 일요일
밤에 오고 하면 되잖아. 충분히 가능하거든, 가까우니까. 이 직장인 3박 4일 특가도 있어요, 일본.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출발해서 월요일 오전 비행기로 오는 거. 네. 네. 그럼 여기 대본에 뭐 제 이름 옆에다가 홍콩이 거의 최악권이다. 홍콩 못 가겠다. 이런 말 써놓으셨는데 피디님 요런 거 하지 마세요. 너보고 읽으라고 이렇게. 나보고 읽으라고 지금 써놨는데 절대 안 읽습니다.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뭐 박지 아나운서가 홍콩을 가게 되면 뭐 관광이나 뭐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관광이 발음이 강간이 목적입니다. 강간이 뭡니까? 다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뭐 높을 수 있겠죠. 높을 수 있죠. 네. 제가 만약에 홍콩을 간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죠. 네. 맛있겠죠. 네. 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맛있겠지. 진짜 패버리고 싶다. 네, 그럼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경북 김천에 사는 김모 씨가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대마 오일을 구입을 했다가 검찰에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형을 했고요. 검찰이 그렇게 구형했죠. 네. 네, 구형했고 1심 재판 선고한 6개월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근데 검찰이 항고했어요. 다시 올렸습니다. 항고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프면 또 구매할 거다라는 네. 이유로 또 올려놨습니다. 미친놈들이구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 동네 자배를 다 납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마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재배하는 대마에서는 대부분의 성분 이제 의료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분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대마는 무조건 마약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서 의료적으로 효과가 커도 지금 불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판결을 1심 판결을 하면 법관이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 좋은대로 했어요. 마약이니까. 마약으로 분류해서 그냥 그대로 FM대로 간 거죠. 아니 뭐 씨발 애가 아프든 말든 마약이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6개월 선고유예를 했거든요. 이거는 법관이 할 수 있는 최하를 때려준 거야. 나는 이런 법관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눈물이 있는 법관, 양심 있는 법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요. 대마초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된 거는 박정희 때예요. 70년대 습관성 의약품. 그전에는요. 다 그냥 뭐 피우고 했어. 근데 박정희가 저기 뭐 신중현 씨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자유로운 문화, 히피 문화 이렇게 막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런 걸 막 사상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정치적 이용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법이잖아. 좋아. 불법 뭐 다른 나라도 불법하니까. 근데 물론 다른 나라는 합법인 경우도 있고요. 전면 합법도 있고 의료용 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범죄화 나라도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중에 절반 30개 이상의 주가 의료용은 합법으로 했어요. 합법으로 했는데 이 의료용 합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마초가 특히 뇌에 관련된 병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실험에서 입증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이런 데서는 뇌전증, 뭐 자폐증, 치매 이런 질환에 효능이 입증이 돼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자 치매, 또 간질, 그러니까 아까 뇌전증이 간질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병 마찬가지죠. 파킨슨. 그리고 뇌병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뇌에 관계된 병이 아주 쥐 실험했을 때 아주 좋았고 이걸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료용은커녕 실험도 못하게 해. 대마라는 자체를 아예 금기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좋은 약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용만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만 쓰는 거 아니야. 연구실에서 쓰는 거 아니야. 충분히 검찰 경찰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 컨트롤 못하나?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법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통과 안 시켜주고 있거든. 근데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뇌에 관해서 암인가요? 그럴 텐데. 이 지금 김모 씨 뇌종양이죠. 네, 뇌종양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엄마가 막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그렇죠. 애들을 살리려고. 우리 아이가 뇌종양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뇌에 관해서 대마초가 획기적이다, 좋대더라. 나 같아도 하겠다, 씨발. 그 엄마가 몰래 이렇게 밀반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집 앞에 택배를 받으려고 하는 걸 현장 체포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한. 아니 나 같아도 한다. 나 같아도. 그 애가 그러는데 당연히 뭐라도 살려야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 좋다는 걸 다 해야지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아이가 항경련제를 먹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애를 무력하게만 만들고요. 부작용이 적고 중독성 적은 게 대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종양 환자의 암세포를 혁혁하게 줄여주는 그런 지금 논문도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완벽하게 없앴던 논문도 나와 있어. 그러면 써봐야지. 그리고 제가 다른 외국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도 이제 치매 환자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환자를 위해서 국가가 낙해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국가 치매 책임제를 한다는. 그런데 이 대만은요, 치매 환자한테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약이 한 번 먹어 좋아지지 않잖아. 계속 먹어야 좋아지잖아. 근데 대만은 희한합니다. 치매 환자한테 딱 주면 한 번 먹으면 바로 좋아져요. 바로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창석이야. 못 알아보다가 그거 먹으면 알아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더 개발하고 해서 불법이라고 해도 사고 싶겠네요. 진짜로. 사야지. 이 형 대마하는 거 아니야? 되게 엄청난 간증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 형은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이거는 우리 형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뭐 환각도 있지만 중독 때문에 또 맞고 있는 건데, 지금 대마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류도 의료 목적으로 허용되는 게 많다고 해요. 몰핀. 네. 아편 이런 거 다 지금 의료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독성이 있다 그랬는데 대마 중독성 없어요. 카페인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다도 구라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마부터 시작해서 뭐 시로뽕으로 가고 해시로 간다고. 그것도 다 구라입니다. 그 밝혀진 거 없거든요. 못하게 하려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게 무슨 도어 효과라고 하나요? 그거 대마 작은 거 시작하면 더 큰 마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대마초 부분이나 우리 성 관련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탈레반보다 더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해. 포로도 못 보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유독 그런 문화가 유독이 아니라니까. 아직 유교 사상이 깊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 지금 근데 사실 이거 뒷곤에서 다 처하면서 반대하는 게 쉬운 논리라서 그렇긴 한데 대마의 용도가 우리나라 다양하다고 합니다. 종이도 만들고 산업적 연료도 만들고 가축 먹이 플라스틱도 다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이라고 하죠. 안동에서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동에는요. 삼배할 때 그 삼. 고개만 돌리면 대마초 맛이야. 그래갖고 이 또 대마쟁이들이 많이 또 훔치러 온다. 대마설이? 대마설이 하러 와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 막 돌아가면서 경비도 쓰고. 파출소 직원님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돌고 못 훔쳐가게 하려고. 그 영화 더킹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안동 화훼마을에 웃고 있는 이유가 그 다 삼 대마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청원이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94명밖에 좋아요 누르진 않았지만 여기에 권영세 안동시장도 지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동이나 경북에서 37%의 재배가 된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효능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 되는가라는 본부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책도 냈는데 거기에 추천사에 보면 미국에 있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술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 그래서 경찰국장 4명을 두고 술을 범죄화시킬 것인가 대마를 범죄화시킬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경찰국장 4명이 모두 차라리 술을 불법화시키는 게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성도 없고 큰 잘못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여러분들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뒤 사정 다 그냥 자르고 무조건 대마는 나쁜 거다라고 해버리면 마약 범죄자만 막 그냥 양산이 그렇죠. 너무 큰 주홍 글씨를 새겨놔서 맞아요.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건드릴 필요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어머니가 아이가 4살이에요. 엄마가 29이고 그럼 저걸 만으로 했기 때문에 누리랑 동갑이지 뭐 이제. 그러네요. 그런 엄마가 4살짜리 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약을 대마초를 외국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걸렸는데 만약에 돈 있는 집 자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으로 가면 되지. 비행기 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 대마로 치료하면 돼. 돈 있는 애들은. 뭐 문제 있어요? 그럼 결국은 돈 없는 니네는 여기서 뒤져라 이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이 이런 행동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도 택배 기사로 위장해갖고 잡은 거거든. 위장 수사한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을 구형을 해? 그리고 또 선고 유예 때리니까 다시 항고를 해? 저는 이거 검찰이 너무한 걸 봐요. 그러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 이 검찰 중에 아들 한 명이 걸려봐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진짜 너무 잔인한 판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약들이기 때문에 합법화가 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료용에 한해서만. 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갑니다. 네, 맞아요. 그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도 이거 필요한 거예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니까. 우리도 그냥 그러면은 실험용 연구용으로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더 연구하는 거야. 지금 보면요. 이 암 환자들, 특히 뇌에 관한 암 환자들한테는 대마초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함께 하면 더 좋아진대.
그러니까 그게 자꾸 연구하면서 알려진 거 아니야. 아, 방사선 하니까 더 좋아지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실험해보고, 동물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합법화돼갖고 더 낮게 의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